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유일하게 극복해내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주력 기업들은 수조 원대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쓰며 대처하는 한국의 자세를 본받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C19 감염증 여파에도 영업이익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대폭 줄었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홀로 흑자 행진을 한 것입니다. 11월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1조 5,50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와 올해 2분기보다 95%가량 줄었지만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애초 화물 수요가 많고 운임이 높았던 2분기와 달리 3분기는 운임이 하락하고 전 세계 화물 수송 공급이 늘어나면서 대한항공이 3분기에 흑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흑자는 2분기와 마찬가지로 화물 사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항공은 화물 전용기를 23대 운영하고 있고 화물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운송량은 세계 6위를 차지합니다. 미국 페덱스 등 화물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항공사를 제외한다면 4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6월부터 객실 좌석 위에 안정장치인 카고 시트백을 설치해 화물을 수송한 데 이어 9월에는 여객기 좌석을 제거해 화물기로 전환하며 화물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여객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분기 총 매출액의 65.5%인 1조 163억 원을 화물 사업 매출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화물 매출액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흑자 행진을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해고 등의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적자를 냈지만 대한항공은 임직원 고용 유지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항공사 3분기 영업 손실을 보면 미국 델타항공 63억 8천 달러, 아메리칸 항공 28억 7천만 달러, 유나이티드 항공 16억 1천만 달러, 일본 전일본 공수 2,800억엔, 일본 항공 2,200억엔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는 올해 들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5천억엔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자사 직원을 토요타 자동차 등 다른 회사로 임대 보내는 이례적인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ANA가 다른 기업에게 자사 직원의 고용을 부탁하는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고정비의 30%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ANA는 직원 임대 외에도 2022년까지 신규 직원 채용을 중단했고 자사 직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여 전체 직원 수의 3,500여 명을 줄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직원급여 삭감, 대형 항공기 매각 등을 통해 올 한 해 동안만 800억엔의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2위 항공사인 일본항공 역시 C19 감염증으로 인한 역대급 대규모 적자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항공은 지난 2분기에 850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국제선 여객 수송이 전년 대비 97%가량 감소하면서 일본항공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분기 937억엔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이어가면서 손실 규모가 폭증했고 상반기에만 1787억엔의 적자를 내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본항공은 올 하반기 역시 C19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적자 폭이 1000억엔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초 대한항공에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사모펀드 KCGI 3자 주주연합 간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자 주주연합은 일본항공의 회생 방안 사례를 대한항공의 모범 사례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항공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19 감염증이라는 전례 없는 항공업계 위기 속에 양사의 경영 환경은 대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일본항공이 대한항공에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분기 연속 흑자는 화물 사업의 선방과 전 임직원의 위기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위기 돌파 능력과 리더십이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분기와 내년도 C19 감염증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은 항공 화물의 성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국제선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이 느려지면서 여객기 벨리 카고를 통한 화물칸 공급이 여전히 부족할 것이고 항공 화물 운임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항공은 항공 여객 보릿고개를 화물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으로 버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19 감염증 백신 수송 보급이 내년 하반기 본격화되면 대한항공 화물 사업도 확대될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특수 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수송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백신 수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니온게이자의 신문도 대한항공 흑자 소식을 전하면서 여객 수요가 침체되어 대부분의 항공사가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물류 허브인 인천공항의 혜택으로 화물 운송 수입이 실적을 뒷받침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ANA는 화물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대한항공은 원래 화물 매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경쟁사에 비해 높았다며 한국의 수출 상품 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부가가치가 높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제품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 지역 정비 외에도 검역 세관 시설을 충실히 관리하며 비행기를 공항에 세워두는 비용을 감면해주거나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해온 것도 주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한국 항공사의 2분기 연속 흑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도 깜짝 놀라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가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흑자를 냈다. 대한항공은 원래 화물 매출이 20%대로 높았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사례이며 여객을 주로 하는 일본 항공업의 미래는 어둡다. 흑자 뭐야? 운반하기 쉬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의 수출이 많은 것이 큰 이유이겠지만 항공사에도 나름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흑자라니 굉장하다. 어라? 대한항공이 흑자야? 너무 대단하다. B777을 개조해서 화물기로 만들다니 일본 항공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흑자? 진짜인가? 변화에 대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전형이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항공산업이 실패하고 있다. 괜히 공항만 만들고 국제신형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량, 수정, 시험만 반복해서 양상과 인도를 못하고 있다. 실패한 경력은 손님을 태우지 못해 대적자를 보여줬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도 물건은 반드시 움직인다. 운송사업 회사들에게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 같다. 항공업계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문 기사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열거되어 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쓰는 그 자세를 본받고 싶다. 대박이다. 일본도 화물을 늘릴 수 없는 것일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의 흑자 소식에 국내외 모두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내 항공사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화물 사업 확대로 선방한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과 중대형 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한 저비용 항공사는 여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화물 적재의 수량이나 종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화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많이 싣느냐 하는 경험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고민거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비용 항공사들의 일부 노선이 재개되긴 했지만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사 모두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오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